이제 오늘은 한글의 창제 원리, 창조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를 볼게요.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자 글자는요, 두 가지 원칙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리로 상형과 가획이에요. 상형은 상형 문자 요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가장 문자의 초기 형태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닮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이렇게 불이 타올라. 그러면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서 불, 화 이렇게 뜻과 소리를 부여하여서 이렇게 문자를 만들죠. 근데 우리의 자음과 모음도 한자와 마찬가지로 형태를 따라해서 만든 문자인 건 맞아. 그런데 그 형태가 되게 단순하지 않은 그 어떤 한 대상이 아니라 진짜 신기한 게 그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상향했다 이거를 이제 본뜨었다라고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한글 자음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했을 때 한글의 자음자는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뜨려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소리를 내는 기관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발음 기관.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코 구멍에서 바람 나오죠. 그리고 입에서 바람 나오죠. 그리고 입을 어떻게 턱을 움직여서 벌리느냐에 따라서 입 안에 이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혀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 기관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다. 콧구멍, 그리고 입, 그리고 입속의 공간을 만드는 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목구멍에서 마찰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냥 아 하는 것과 목구멍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하 하는 것과 하 하는 것과 살짝의 그 소리가 차이가 생기죠. 이것이 이제 자음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음은 기본적으로 어떤 발음 기관의 부딪힘에 의해서 또는 그런 그 모양에 따라서 발음이 됩니다. 다르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기관,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 그 소리가 날 때를 관찰을 하는 거야. 왕자와 공주를 불러서 너 가 해봐. 가 하고 있을 때 입 모양, 그리고 혀의 모양 관찰을 한 거죠. 의원까지 불러서 확인을 했대요. 그 결과 가락, 곱다와 등과 같은 말을 할 때 공통적으로 나는 첫소리, 이게 뭐예요? 기역이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기역 발음 해보실래요, 여러분? 가라고 할 때 그 첫소리, 가라고 할 때 그 첫소리, 할 때 실제로 입의 아주 안쪽에 있는 혀뿌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목구멍을 막고 그러한 소리가 기역입니다. 그래서 기역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딱 본뜬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니은 발음할 때 너 하시면 혀가 윗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이 혀의 각도가 니은에 가깝다. 니은.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마. 왜냐면은 미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과 입술이 만났다 떨어지죠. 그래서 입을 본떴고요. 시옷. 사 할 때 그 첫 소리는 혀끝이 이빨이 이렇게 생겼지. 이빨 뒤에 가서 닿았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이빨과 잇몸의 각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시옷에 가깝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의 모양을 본떴어요.
이빨, 잇몸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지? 그래서 시옷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 할 때 그냥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앙 해봐 앙. 이 자음 이응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라고 할 때 이 첫소리 이응은 써져 있지만 실제로 소리는 없어요. 여러분 이 공 표시 알지? 소리는 없어. 그냥 얘는 실제로 소리 나는 거는 가운데 소리, 모음, 아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자음 이응의 자음 이응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여러분 아 하지 말고 앙 해보세요. 앙. 또는 강 해보세요. 강. 이럴 때 항 해보세요. 항. 이 뒤에 하는 소리 있죠. 하는 소리. 요게 바로 이응의 소리예요. 얘는 뭔가 모르겠는데 목구멍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뭔가 힘듦이 있어. 발음을 할 때 확실히. 가랑 강이랑 비교해보라고. 요 목구멍에서 뭔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목구멍의 모양을 동그랗게 본떠서 이응을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본뜸으로서 기본자 5글자, 기역, 니은, 미읍, 시옷, 이응이 만들어져 있다. 이 5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상형이다. 근데 무엇을 본떴냐? 한자처럼 그 대상 자체를 본뜬 것이 아니라 발음 기관,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뜨었다. 이것이 바로 한글만의 독창성과 과학성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카메라로 찍어 엑스레이 같은 거로 찍은 것도 아니고 입 안에 있는 그 모양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와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했겠니.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실제로 이 소리를 발음할 때 이제 음성학자들이 어떻게 발음기관의 모양이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때 아주 잘 정확하게 당시의 모양, 그 실제 발음기관의 모양, 요런 모양과 글자의 형태가 참 잘 맞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과학적이다. 상형의 원리 봤어요. 자, 그러면 글자는, 그러니까 자음은 상형을 했다. 그럼 모음은 어떻게 상형했냐? 모음자의 기본 글자도 상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 하나 있네요. 한글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유일한 글자라고 하네요. 한글의 독창성, 그리고 내가 이 상형이라는 발음 기관의 상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했죠. 과학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음도 상형의 원리를 따랐는데 와 아까 봤지. 한자는 그냥 불이면 불, 뭐 이렇게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이렇게 그냥 실제로 있는 것을 막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원래 있는 글자를 합치거나 이랬는데 모음의 기본 글자 3글자는요.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상을 이루는 3가지 요소를 본떴어요. 하늘에 옛날에는 이제 뭐라고 했어?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둥근 모양을 점으로 표현했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되게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을 이루고 있는 3요소 천지인 이라고 불렀고 이 천지인이 세상을 이루는 3가지 요소라고 해서 삼재라고 불렀어요. 삼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의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상형하여 만들었다. 모음의 기본자 천지인 삼재를 상형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랬고 이 소리 요 아레아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를 하늘을 본뜬 요 글자를 우리가 아레아라고 한다. 이것도 적어두시고요. 이 아레아의 소리는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중간 정도의 소리예요. 혀가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 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헌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요런 소리들이 있다. 자, 요렇게 아래에다가 정리해 봅시다. 74쪽에 아래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
한글의 창제 원리 첫 번째, 자음 모음의 기본자를 창제한 원리는 상형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상형이란 모양을 본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가지 기본자 기억하세요. 자음의 기본자. 그느무스. 선생님은 항상 자음은 혼자서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그 소리를 기억을 할 때 그냥 으를 붙여서 말해요. 그느무스. 아무튼 이 5가지 기본자는 이것이 발음될 때의 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요. 두 번째 모음은 천지인이라는 그 세상을 이루는 3가지 요소, 하늘, 땅, 사람을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이 담겨 있고 뭔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세상의 이치를 담고자 했던 그런 욕심이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 상형 기억하시고요. 다음 오른쪽에 이번에는 그럼 2번째 원리인 가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꼭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획의 원리. 그러면 기본자의 창제 원리는 상형이라면 2번째 기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의 원리는 왜 나머지 글자 만들 때는 기본자 5글자 또는 3글자에다가 획을 더함으로써 가획, 획을 더한다는 뜻이야. 더할까? 획을 더함으로써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음이야. 자음에 해당돼요. 가획의 원리는 자음에만 해당돼요. 모음은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보시면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을 가획의 원리라고 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해서 키읔을,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과 티읕을, 미음에 획을 더해서 비읍과 피읍을, 시옷에 획을 더해서 지읒과 치읒을, 이응에 획을 더해서 여린 히읗과 히읗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획을 더하면 더할수록 소리가 더 거세지는 특성을 획을 더함으로써 나타낸 거죠. 이게 또 멋진 거야. 이게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데 소리의 색이라는 성질을 형태에다가 모양에다가 반영했어. 글자 모양에 반영. 이거 적으세요. 이게 바로 과학적이라는 거. 이거 지울 거니까 지우기 전에 빨리 적어. 소리의 세기를 글자 모양에 반영했다는 거. 가획. 그리하여 그 밑에 나오죠. 울컥보다 울컥이 더 거센 느낌이 들어요. 당연하지. 글자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혓소리, 니은, 디귿, 티읕은 모두 혀가 윗잇몸에 붙는 소리니 모양도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비슷하게 소리가 나거든. 느드뜨. 다 거의 비슷한데 느는 이제 소리가 코로 빠져나오면 비음이 돼서 느가 되는 거고 디귿은 드는 그냥 닫기만 하면은 이게 디귿이 되고 디귿에서 좀 혀의 그 입구멍에서 목구멍에서 공기를 거세게 내뱉으면서 발음은 트가 되죠. 드트. 똑같은 위치에서 혀를 건드려 주는데 그 소리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그래서 소리의 성질이 세기가 더 거세지는 차이를 이렇게 획을 더함으로써 얘네들은 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크크, 느드트, 무브프, 스즈츠, 으흐. 얘네는 형태를 통해서 소리 나는 위치도 같고 그리고 그 획이 더해지면은 더 세지는 거야 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 너무 신기하죠. 자, 이외에 3번째 원리 나와요. 이제 자음을 만드는 3번째 원리. 이에 예디응, 리을, 반치음도 각각 이응, 니은, 시옷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앞의 경우처럼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것은 이체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음에 이응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해가지고 요렇게 꼭지를 붙인 거 꼭지이응이라기도 하고 옛이응이라고도 하고요. 리을도 니은에서 출발한 거야. 이렇게 비슷하잖아. 니은인데 똑같이 혀가 가서 다어 러 비슷하지? 느 러 비슷하잖아. 근데 리을을 발음할 때는 조금 더 혀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수 흘러나와요. 흐르는 소리 러러러러 흘러요. 그래서 이 리을을 유음 흐르는 소리라고도 하고요. 유음. 아무튼 얘는 니은에다가 가획을 했지만 조금 소리가 세지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소리의 성질이 달라요. 예디용도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이응이거든. 응 할 때 앙 할 때 그 이응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반치음. 시옷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닫혔죠. 세모죠, 세모. 이 세모 반치음은 여러분한테 내가 전에 소개시켜 준 것 같은데 소리가 즈 하는 소리예요. 즈. 그래서 그 시옷처럼 혀끝이 이빨 뒤에 가서 부딪히는데 마찰을 해요. 진동을 하는 그런 소리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잖아. 스, 즈, 츠, 즈. 비슷하지? 그래서 위치를 이제 알 수 있게끔 가획을 한 건 맞아. 기본자에서 가획을 했지만 완전히 이 계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소리의 세기에 따른 계열에서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체를 형성했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크게는 상형과 가획의 원리이지만 거기다 하나를 더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이 세 개는 이체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거는 이체.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쉽게 생각할 때 자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지? 첫 번째 상형. 그는 무스. 그 다음에 가해. 드, 무, 부, 푸, 스, 즈, 츠,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체라고 해서 이체는 사실 이제 가획의 원리에 포함이 되지만 획은 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생님은 정리를 한 번 더 75쪽 아래에다가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모음에 만드는 원리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